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단체장들 벌써 임기 100일을 맞습니다. 모레 8일이 딱 100일 되는 날인데 100일이면 4년 임기의 첫 발을 뗀 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작을 보면 솔직히 대충 감이 조금씩 옵니다. 아, 역시 잘 뽑은 것 같다. 기대 충만이다. 혹은 글쎄 아직 애매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또는 더 극단적으로 괜히 뽑은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단체장은 도민들에게 그간 해온 일을 알리고, 도민들은 우리 단체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살피고, 그러면서 좋은 건 살려내고 부족한 건 짚어내는 1차 점검의 기회. 취임 100일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커먼라디오가 오늘부터 릴레이로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 단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 오늘 그 첫 타자는 바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입니다. 고시 3관왕 출신의 당 원내대표 출신, 게다가 젊은 도지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관영 지사. 과연 지난 100일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을지 살펴보죠.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커먼은 생략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님을 지금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새해 100일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취임 100일의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네, 100일 동안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참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발했는데, 과연 제가 내건 목표를 잘 이루어냈을지, 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재들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했던 100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100일 동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지사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직접 전북의 현실을 느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현장에 직접 와보니까 우리 민생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산 문제라든가 대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네. 하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요. 제가 대기업 5개 유치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가 한 20대 기업에 있는 임원들은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다 만나봤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의 장점은 뭐냐? 니네들이 다른 데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참 우리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고, 우리만의 장점 또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정말 끊임없이 하고 소문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게 소문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현실적인 애로를 많이 느낀 또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쉬면 안 되거든요. 네.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 이거 잘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하고 쉬는 순간 네. 거기서 계약은 끝난 거거든요. 네. 새만금 50만 평 50만 원씩짜리를 5천 원에 드립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탁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공장 용지 50만 원씩 드리는 것을 연 5천 원에 100년 쓰게 합니다. 오십시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에 남는 일, 먼저 제가 하이퍼 튜브 네. 유치한 것이 참 기억에 남기는 해요. 제가 성공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저 스스로도 좀 자극도 주고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뭔가 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국가 공모 사업에 도지사가 직접 가서 PT하는 일은 참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심사위원들 9명 앞에서 제가 직접 PT하고 이 사업이 너무나 저로서는 절실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PT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막판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우리 심사위원들의 눈길과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분위기 반전. 그래서 제가 네.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날 바로 오후에 발표가 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그 직접 PT하고 하시는 직접 움직이시는 그런 행동들이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된 게 아닌가. 설득에 있어서는 또 변호사 업무가 좀 중심이 되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좀 아시네요. 네. 맞죠. 제가 10년간 변호사 네. 했던 일이 실제로 기업 유치하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사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PT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이제 하이퍼 튜브 저희 방송에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하이퍼 튜브를 포함해서 대규모 국가 사업 4개를 연속으로 유치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희한하게 지금 100일 안에 4개인데 뭐 저는 사실 여전히 배고픕니다. 계속 still I'm hungry. 히딩크 선생님 오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하이퍼 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한 거, 그 다음에 또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이걸 네. 익산시에 건립하게 되었고요. 또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이것도 예타를 확정지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네. 또 법무부에서 공모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여기에도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특히 비자 시범 사업은 7월 8일 날 대통령을 만나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180만인데 180만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18만 명의 이민을 좀 도지사 재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추천 권한을 좀 줘라 네. 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단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1번으로 가서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정착시킬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동남아, 베트남 쪽에 있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좀 확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이제 농촌 인력이 아닌 네. 이제 타 국가에서의 그런 전문 인력도 네. 우리 지역으로 모셔와서 네.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도민들은 당장 배가 고픈 거예요. 네. 물가, 네. 태풍, 네. 쌀값 네. 네. 지금 계속 저희도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어떤 걸 해오셨는지도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200억을 출연을 해서 그래서 12배인 2,500억을 보증을 확대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더 좀 확대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집중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기름값이 올라서 경유값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에 들어가는 이제 면세유기는 한데 네네. 면세유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오른 가격이 200원이라면 200원 중에 절반 50%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고맙다, 뭐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일단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농민 여러분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 쌀값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기는 한데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쌀값은 참 굉장히 어렵지만 이번에 지금 최대 폭락 사태를 겪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사실 쌀 하나 보고 1년 농사 짓는 건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정부에서 45만 톤을 네네.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해서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여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잠깐은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 또 임기 내 꼭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 중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있었는데요. 네. 막상 임원들을 만나보니까 헉 하고 이제 좀 그렇죠. 네, 힘드셨다. 현실적으로 제가 겪는 그분들한테 돌아오는 반응이 녹록치 않다. 네. 뭐 저 예상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앞으로 한 10번 정도는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번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제가 원래 리액션에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네. 10번을 찍겠다. 대기업 네.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10번을 찍어 보겠다라는 말씀에 네.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치 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몇 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제가 특정한 기업을 말씀드리기에는 그쪽에서 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네네.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비밀로 좀 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매주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대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그분들과 상의하고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도지사가 직접 대기업을 방문하고 임원들을 만나서 절실하게 사정하는 이런 광경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생경하게 느끼고 있고 네. 감동을 받는 건 사실이다. 네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투자 계획이 있고 하니 지금 당장은 어렵고 여러 핑계도 대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조만간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 등등 뭐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당신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왔을 때 정말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윈윈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우리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업이 결국에는 돈으로 움직이죠. 뭐 현실이니까요. 네네. 그게 네. 현실이니까요. 거기에 감동을 더해서 정말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편 또 완주군에 들어서기로 했던 쿠팡 물류센터 투자 협약이 좀 무산된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MOU 단계에서 네. 투자 철회를 막기 위한 그런 예방적인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의 전체 MOU를 체결해 놓고 실제로 투자가 안 된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를 저희가 추적을 좀 해봤어요. 최근 6년간을 해봤는데 MOU를 체결한 기업이 307개인데 그중에 투자를 포기한 기업이 22개 약 7%이고 네. 나머지는 실제로 입주를 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평균보다는 높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를 협약을 했으면 투자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특히 중간에 이 사람들이 겪을 애로가 뭔지를 수시로 계속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네. 기업 유치 지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좀 더 밀착 마크해서 못 빠져나가게. 네. 네. 일단은 MOU도 체결하는 팀이 따로 있고 네. MOU를 체결한 다음에 못 빠져나가게 끝까지 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분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당신은 무슨 기업 유치하는 것만 신경 쓰고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장사하고 있거나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 신경을 안 쓰냐. 그런 얘기 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업 애로 지원단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네.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도청 직원 1인당 한 회사씩을 맡아서 2주에 한 번씩 방문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자.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를 직접 도청 직원들이 계속 청취하고 도청에 있는 여러 맨파워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 할 겁니다. 네. 네. 아,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공무원분들의 그 민원이 네. 제 귀에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도지사님에 대한 원망. 요게 제가 이 약간-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100일 동안 당신이 100일 전하고 100일 지금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당초 예상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네네.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확인한 거. 정말요? 네, 제가 사실은 취임하기 전에 도청 공무원들에게 기대했던 기대 수준이 약 70이라면 네. 지금 그분들하고 제가 100일 동안 일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기대하거나 느끼는 점은 한 85에서 90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와. 아, 저는 그냥 단순히 공무원이 일 많아지면 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우리 전라북도청 공무원분들은 그게 아니군요. 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또 승진에 대한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면 또 뭐 같이 최근에 우리 팀장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정 이런 것들에서 제가 많은 걸 저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도청 공무원 분들에게도 되게 뭐랄까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게 생기네요.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전북 CBS가 주최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넘사벽 중앙 인맥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중앙 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국가 예산 확보에 누구보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대규모 국가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풀어가실 예정이신가요? 국가 예산은 아무리 가져와도 부족하죠. 네. 그러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관한 정확한 논리와 사업 타당성을 잘 만들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 지금 올 11월 달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전방위 마크 저도 뭐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출장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또 다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전라북도 예산이 아직까지 꼭 넣어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예산들도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설득 네.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네. 그 예산을 받아오는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라고 그러죠. 네. 사업 정책 네.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네. 저는 이제 도청 공무원들을 약간 더 믿게 됩니다. 그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취임 초부터 이제 협치와 소통을 또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 그리고 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또 도내 시군과 교육청과의 협력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만나보셨습니까? 많이 만났죠. 네. 야당과의 협치는 제가 도지사가 전라북도 도당, 상대당, 국민의힘 당을 방문한 것이 40년 만이었고 또 제가 도당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에게 정책 보좌관 자리를 추천을 의뢰해서 그분을 추천받아서 지금 임용되어서 일을 네네.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은 지금 평균 3주 내지 4주에 한 번씩 국회에서 계속 조찬 모임을 하면서 또 그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네. 교육감과의 협치는 우리가 공식 조직으로서 이번 교육협력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상설화하고 조직으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분들과 도청에서 파견된 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각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을 했고요. 네. 시장 군수들과의 또 소통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공식적인 정책 협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 도지사님과 지금 여기까지 인터뷰를 했을 때 도지사님은 하루를 48시간 쓰시나요? 하루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24시간 중에 아마 한 15시간은 도정을 거의 깊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뭐 40년 만이라고 하셨나요? 국민의힘 상대 당을 방문한 게 이제 40년 만이다. 거의 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땠나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예, 놀랍고 뭐 한편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여러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뭐 고마운 거 이런 걸 떠나서 전라북도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네. 저희가 야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또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당과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또 그런 정책 보좌관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는 저는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이제 특성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에 제2의 지역구를 두겠다고 하고 이제 호남 동행 의원, 전라북도 동행 의원이 이제 19명인데 네. 이들 모두에게 전라북도 명예 도민증을 주는 것. 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라북도에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영남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호남 동행의원이다 해가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도 왔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 지역에 배당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우리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활용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좀 도와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또 법 통과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도지사가 찾아갔을 때 사실 잘 붙여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끈이 있으니까 당신이 예를 들면 순창 동행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전주 동행 의원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네. 동행 의원들을 전부 다 방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지역을 그래도 생각해주고 자기가 동행 의원이라 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같은 값이면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다면 명예도민으로 우리가 임명을 하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사무관들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240명한테 다 받았어요. 네네. 한 명 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받고 이거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서들 그 동행 의원님들 중에서는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인 발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분은 또 빼고 어떤 분은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참 우리 의원님들이 또 어렵게 토론해서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님들이 또 제기하신 여러 그 의문점이나 우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 명예도민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국회의원 시절에 원내대표도 맡으시면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얻으신 바 있으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시도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0일을 보면 그 지사님의 이런 스타일 좀 열려있는 스타일이시죠. 이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인물 중용하는 이런 인사 스타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뭐 타 지역 출신 그리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중용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걸 두고 외연 확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려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한편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좀 있어서 도정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당장 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좀 도민들은 우리 도지사가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네.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이 동네에 국회의원을 했고 이 동네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에 출마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도가 좀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하나죠. 그러려면 도정에 이런 일을 이끌고 있는 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열정이 넘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만의 인재에 국한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폐해도 사실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넘을 수 있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 출신만의 국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네. 어떤 부분은 전라북도 출신이 좋은 분 있으면 당연히 쓰지만 또 타 지역 출신이지만 정말 이분이 전라북도를 이해하고 저와 같이 함께 하면서 김관영 도정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 정말 실력 있는 분이라면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네. 오직 목표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뭐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직으로 도에 새롭게 제가 도지사가 되면서 임명된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돼요. 네네. 근데 제가 뭐 다 그런 말씀들 하셔갖고 보니까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와 깊은 연고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한 15명이 넘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능력, 네. 실력과 그리고 전북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예. 누구든지 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네. 모셔오겠다. 네. 전라북도를 위해서. 근데 정말로 괜찮은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데 그런 분들 모셔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캐치플레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곳곳에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성공 스토리들이 곳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의 조그마한 자신감들이 더 큰 목표로, 더 큰 목표에서 더 큰 성과로 차근차근 이것이 착착 쌓여지고 축적되면 저는 더 큰 전북, 새로운 전북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 직원들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전북 꼭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도내 구체적인 현안은 그때그때 또 인터뷰로 듣겠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여론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